네, 안녕하세요. 희소샘 플러스에서 수학 기억론을 강의하고 있는 널 위한 수교론 이지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내년 26학년도 대비 한 해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앞서서 내년에 처음으로 임용에 도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임용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넘겨서 바로 커리큘럼 소개 영상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PD님께서 타임라인으로 띄워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응시 자격인데요. 전교사 2급 자격증은 당연히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시험이 실시되기 전까지 11월 이전까지만 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시험의 일정입니다. TO 발표가 7, 8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법령상으로는 1차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3에서 6개월 전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발표를 해줘서 6개월 전에 발표를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항상 이제 미루다가 마감 기한이 딱 됐을 때 3개월 전에 발표를 해서 보통 8월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은 25년도 11월 22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거의 99% 확정이에요. 임용시험 같은 경우 초등 임용은 셋째 주 토요일, 11월 셋째 주 토요일, 중등 임용은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자는 12월 마지막 주, 12월 말쯤 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월 중순쯤에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2차 시험 대비 반응해서 공지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발령이 받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1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차 시험은 교육학이랑 전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교육학은 1교시에 60분 동안 20점, 그 전공에 우리 전공 수학이랑 수학경론이 배점이 되게 되죠. A, B, 2교시, 3교시 각각 90분씩 보게 되는데 전공 A에는 단답형 4개, 서술형 8개, 총 40점. 전공 B에 단답형 2개, 서술형 9개, 총 11문항으로 40점 해서 총 20점, 40점, 40점, 100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수학경론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라고 봤을 때 전공 A에서 단답형 하나, 서술형 2개 해서 총 10점이고요. 전공 B에서 단답형 하나, 서술형 3개 해서 총 14점. 합쳐가지고 7문항 24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100점 중에서 24점이니까 좀 수학교육론에 대한 점수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틀린 관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임용은 수능이랑은 조금 궤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 100점을 맞냐, 내가 96점이냐, 혹은 92점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표준 점수가 달라지니까 내 점수가 달라지는 건데 사실 임용은 우리가 목표가 합격이지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권을 보니까 이제 25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4년도는 49점, 64점, 74, 58 해서 최근 4기년의 평균이 62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러프하게 생각해서 평균이 약간 합격의 평균이 65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의 교육학 점수는 몇 점이고 수교론 점수는 몇 점 정도이고 전공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의 점수 분포가 교육학이 18점 그리고 수학기능론이 20점 그리고 나머지 점수를 전공 수학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합격권에서 65점에서 수학교육론이 가지고 있는 점수가 20점 정도 되니까 사실 합격의 비중에 있어서 수학교육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3분의 1이나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절대 20점, 24점이라는 점수가 작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공 수학이 9과목이고 수학교육론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3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우리 3과목을 공부해서 30%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성비 있게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교육론 점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세 과목, 수학교육학 실론, 그리고 수학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줄여서 수교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이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되냐로 보니까 25년도부터 22년도, 최근 4개년 동안 실론이 4문제에서 6문제, 수교재가 1문제에서 3문제, 교육과정이 계속 2문제씩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론, 수교재, 교육과정 순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강의, 내년 26학년 대비 강의를 소개를 할 텐데,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앞서서 제 강의의 지향점, 키워드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구조화입니다. 임용고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위의 방대함이에요. 제가 이 예시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대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에 이제 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도서관에 책장이 엄청 많고 책들이 이제 빼곡하게 차져 있는데, 우리에게 그 중앙도서관 크기만큼의 비어있는 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교육학, 수학교육론, 전공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배운 이론들을 가다가 책장에 계속 끼워 넣을 텐데, 처음에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책장이 거의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근데 갑자기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 다시 찾아보고 싶어. 그럼 그 이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마구잡이로 끼워 넣다 보면은 내가 어떤 책을 꽂아놨지? 내가 어떤 이론들을 배웠지? 이런 것조차도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구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이론들을 배울 때 그 기준들을 정하고 분류를 해놔서 그 기준들에 따라서 책을 꽂아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론을 다시 꺼내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지, 저거는 저기 있지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초반에는 티가 안 날지라도 나중에 가서 얘네를 인출하고 반복하는데 정말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결국엔 구조화, 수학교육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교육이라는 과목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교육을 좀 큰 틀에서 보고 그 과목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 차곡차곡 이론을 집어넣겠다. 바로 제 강의의 키워드 구조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1차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학교육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합격으로 가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학교육론이라는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교육론의 범위를 1부터 100까지라고 한다면 그 1부터 100까지의 범위가 모두 고루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분명히 자주 나오는 게 있고 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효율적인 거야? 자주 나오는 거에 우리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제가 이따 커리큘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분석 A2E 강의가 있습니다. 기출을 빈출, 기출, 미기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놓고 걔네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 A등급, 가장 안 나오는 걸 2등급까지 해서 5등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5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코어 이론들이 뭔지 우리의 노력은 당연히 A부터 쏟으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A부터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바로 제 강의의 지향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친절한 강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좀 이거는 제가 친절한 강의를 구성하고 친절하게 교재를 구성하고 친절하게 질의응답을 하겠다라는 좀 제 다짐인데요. 일단 교재 같은 경우 제가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제가 제 강의 교재가 제 강의를 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따로 공부를 하거나 복습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다시 펼쳐봐야 되는데, 이 교재에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게 좀 쉽지 않다란 말이죠. 그 교재에서 제가 뭐 이론부터 시작해서 인출, 암기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교재를 효과적으로 좀 구성을 했고,
또 두 번째로 이 가독성, 교재의 가독성이 조금 헤쳐지지 않게 교재 글자나 뭐 폰트, 그림들 이런 것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대한 필요 없는 내용들은 빼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집어넣어서 가독성이 헤쳐지지 않게 교재를 좀 친절한 교재를 구성했고 또 제 강의 역시 좀 친절하게 강의를 하겠다. 뭐냐면은 일단 저는 강의를 정말 자세하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와, 쟤 또 저런 것까지 설명해? 쟤 또 저거 설명해? 라고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세세하게 강의를 친절하게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응답인데요. 이게 수학교육문이라는 과목이 철학이랑 심리학이 합쳐진 분야다 보니까 어떤 A라는 이론이 있으면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임용고시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만큼 학습이 딜레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제가 이제 질의응답에 있어서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해 드리겠다. 친절한 널 위한 수교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의 키워드를 소개해 봤고요. 이제 커리큘럼, 한 해 커리큘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는 1차 대비를 위한 강의가 되겠고요. 12월부터 내후년 1월 초까지는 이제 2차 대비를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1차 대비한 강의를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제 강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진짜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 강의별로 OT 영상을 따로 찍어서 이제 올릴 거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러프하게 한 해의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각 강의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거구나 정도로 가볍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좀 두 가지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프레임, 그 기출분석 A2E 강의입니다. 프레임이랑 기출분석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어떤 이론이 중요하고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틀을 잡고 구조화하는 단계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와 이론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고 내가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서 정말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한 실력을 쌓는 과정, 합격권에 가기 위한 수학교육론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프레임부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초 이론의 구조화를 정말 신경 쓴 강의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관점에서 좀 이론들을 해석을 할 건데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지 어떤 수학교육론의 대단한 학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이론은 이거고 저 이론은 저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임용고시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룬 이론 강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올인원 강의다. 이제 필수 개념 학습부터 기출 적용 그리고 그 배운 이론들을 내가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한 교재의 한 강의에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모든 걸 실어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 암기 노트 제공. 수학교육론이 암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것까지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드릴 수 있게끔 암기 노트를 제공할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주 첫 시간에는 전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형성평가를 해가지고 암기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인출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분석 A2E 강의입니다. 기출을 빈출, 기출, 미기출로 나눴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A는 14년도 이후 개정된 이후로 가장 많이 빈출되었던 이론들 또 2등급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거 D등급은 이제 14년도 이전에는 출제했지만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출제가 안 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A부터 E까지 기출을 나눠왔습니다. 얘를 바탕으로 핵심 코어 이론이 뭔지 우리가 임용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론들이 뭔지를
정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기출을 좀 살펴보시면은 최근 5개년 동안 보통 A에서 C의 등급의 이론들이 80%, 그리고 D 2등급의 이론들이 20%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합격권에 가기 위한 수학교육의 보통의 점수 20점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A부터 C 이론만 다뤄줘도 충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뭐 실제로 25년도 살펴보시면은 25년도에 D등급 하나, 2등급 하나 나왔는데 각각이 1점밖에 배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A부터 C까지 22점, D부터 E까지 2점 해가지고 A부터 C까지만 맞춰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챙길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결국엔 제 강의의 지향점은 선생님들이 A부터 C에 대한 이론들, 코어 이론들을 정립함과 동시에 선생님께서 따로 복습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걔네들을 다루지 않더라도 제 한 해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A부터 C등급의 이론들이 자주 반복이 되게끔, 얘네가 중점적으로 반복이 되게끔 해가지고 나중에는 A부터 C의 이론들은 그냥 정복을 해가지고 아 이거 뭐 이제 눈 감고도 푸네, 아 이거 또 나왔어, 또 출제했어 이지훈 하면서 풀 수 있게끔 제 강의 커리큘럼을 좀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형이론, 핵심 코어 이론을 정립을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뭐 A의 이론들을 배웠으면은 걔가 진짜 내가 나한테 체내화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매주 동형 문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주의 이론들에 대한 동형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내가 실제로 내 스스로 체내화가 됐는지 점검까지 할 수 있게끔, 또 그것들은 푼 문제들은 답안지를 저에게 다 제출하셔가지고 제가 첨삭을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서술에 대한 연습도 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승궤도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자, 6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고요. 총 100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출이랑 비슷한 형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기출이랑 모의고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기출이나 모의고사는 보통 한 문제에 2개의 개념 정도를 물어보거나 혹은 많게 3개의 개념 정도를 물어보는데, 얘의 상승궤도 이 강의의 목표는 내가 문제랑 이론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기출이랑 모의고사랑 조금 다르게 한 문제당 하나의 개념, 즉 많아봐야 2개의 개념 정도만 물어봐서 각 이론마다 내가 실제로 얘를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점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초수가 아니신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뭔가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얘를 뭐 문제에 적용하는 게 조금 힘들어, 혹은 바로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선생님들께서 그 중간다리 역할로 문제랑 이론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강의죠. 업링크 영역별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역별로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 실력을 점검해 보는 거죠. 빠진 이론은 없나?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나? 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실력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좀 최근의 트렌드인 D등급이랑 2등급의 영역이 분명히 줄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좀 살펴볼 때 좀 세세하게 영역별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지엽적이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총 7주차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시험이랑 똑같이 시간을 제한해 놓고 서술을 해서 문제를 풀면 그 바로 다음 시간에 해설을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이 푸시면서 작성한 답안지는 제가 받아가지고 다음 주차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돌려드려서 서술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다른 거 정말 다 필요 없이 실전이랑 똑같이 느껴질 수 있게끔
실전 동형 모의고사다. 아까 말씀드린 뭐 A부터 2등까지 분포를 맞추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실론, 수교재, 교육과정 각 영역에서 출제되는 비율도 똑같이 맞추면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푸시게끔 뭔가 지엽적인 내용을 낸다기보단 정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만 내가지고 기출이랑 조금 똑같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동형 모의고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내 실력을 체크하고 서술하는 걸 연습하면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 감각을 가지고 합격권에 갈 수 있는 수학경로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전공하는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월부터 11월까지 1차 대비 강의 커리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드리면은 내년에 처음 임용을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1월 달의 강의부터 기초 이론 강의부터 쭉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 처음 준비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거다 라고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자신의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혹은 좀 기초 이론들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프레임 강의나 혹은 기출분석 강의를 통해서 이론부터 다시 점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기초 이론은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뭔가 이 이론들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시키는 게 힘들다. 좀 부담을 느낀다. 라고 하시면은 상승궤도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좀 문제랑 이론을 괴리감을 없애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좀 서술하는 것에 약한 것 같다. 항상 서술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뭔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다 라고 느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모의고사 강의부터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일목요연하다. 단 한 번을 보고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약간 저의 강의의 다짐 같은 건데요. 좀 저한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말의 뜻대로 저의 강의가 일목요연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제 강의가 뭔가 듣기 불편하거나 이해가 어렵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 강의는 좀 명쾌해야 되고 일목요연해야겠다. 그런 저의 다짐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좀 두 번째 의미는 한 번을 보고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저의 어떤 실수나 좀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이 결국엔 좀 저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신뢰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쌓고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 좀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정말 이 일목요연하다 하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랑은 조금 멀어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내년 한 해 저를 믿고 선택하고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는 것만큼 저 역시 양질의 강의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널 위한 수교로였습니다.